고요한 균형의 패턴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밤은 우리가 항상 볼 수 없는 패턴들이 부드럽게 펼쳐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빙하의 무게 아래, 그리고 먼 바다의 고른 숨결 사이에서 우리는 세상을 균형 속에 담아두는 선들을 따라가 봅니다. 빛은 이곳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얼음과 공기를 통해 퍼져나가고 잠들지 않는 기계들에 의해 조용히 기록되죠. 이 관찰들은 휴식 그 자체의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박동 사이의 멈춤, 변화가 형태를 갖추는 그 순간들이요. 그렇게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아래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요한 시스템의 기하학. 2025년 남방호의 가을. 파타고니아 상공의 공기는 빙하의 소금 향기를 실어 나릅니다. 산 라파엘 석호를 따라 화관감 선반에 고정된 데이터 기록기들은 10초마다 기압, 습도, 온도를 기록하죠. 각각의 변수는 좁은 범위 안에서 떠다니며 평형 상태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아요. 몇 주에 걸쳐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 선들은 숨을 쉬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드러운 팽창 다음에 천천히 오는 수축이요. 칠레 빙권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이 패턴을 열역학적 호흡이라고 설명해요. 밤마다 별빛 아래에서 얼음이 식으면서 공기가 수축하는 거죠. 아침이 되면 태양 복사열이 빙하의 표면을 드고 대기는 그에 반응해서 팽창합니다. 변화는 미세하고 밀리바 단위로 측정되지만 모든 계절에 걸쳐 일정해요. 그들은 현장 보고서에서 이것이 지구에서 가장 느리고 가장 큰 폐라고 적었습니다. 카메라는 새벽이 오기 전 창백한 시간에 석호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물의 표면은 화관감 봉구리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비춰서 각각의 잔물결이 2번 나타나요. 한 번은 움직이는 모습으로, 한 번은 거꾸로 뒤집혀서요. 2개의 현실이 같은 순간을 차지하는 거죠. 반사된 이미지들 사이로 고대의 공기를 담은 작은 거품들이 빙하 깊은 곳에서 위로 떠오릅니다. 각 거품은 수면에서 터질 때 희미한 소리를 내죠. 물속에 매달린 수중 청음기들은 이 터지는 소리들을 개별 데이터 포인트로 기록해요. 수십 년 전 얼음 속에 갇혀 보존되었다가 움직임과 온기가 풀어주어 나오는 대기의 기록들입니다. 첫 햇빛이 정확히 현지 시각으로 오전 6시 47분에 얼음 표면에 닿으면 빙하 속에 박힌 센서들은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섭씨 0.4도의 온도 상승을 보여줘요. 표면에서 안개 커튼이 올라오며 빛을 부드러운 색띠로 굴절시키죠. 호수는 즉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평형을 통해 응답합니다. 열은 따뜻해지는 표면에서 더 차가운 깊은 곳으로 전달되고 분자 하나하나씩 확산되어 전체 물기둥에 걸쳐 온도 균형이 회복될 때까지 이어지죠. 이 과정은 잔잔한 조건에서 정확히 4시간 18분이 걸립니다. 태평양 건너편, 지구 반대편에서 또 다른 실험이 같은 수학적 곡선을 따라갑니다. 일본 도토리 사구에서 교토대학교 현장팀은 모래 위쪽 5cm 내에서 밤 동안의 온도 파동을 연구해요. 정확한 간격으로 묻힌 열전대들이 기록하는 변동은 파타고니아 빙하의 것과 거의 동일한 주파수를 따르죠. 신호들은 경도와 계절 때문에 12시간 간격으로 이동되어 있어요. 반대 반구, 반대 낮 시간대지만 같은 반응 패턴이에요. 거리가 아니라 지연을 통해 표현되는 행성의 대칭입니다. 데이터는 위성 업링크를 통해 국립지구 관측 네트워크에 실시간으로 도착해요. 2 지점의 열 신호를 하나의 그래프에 겹쳐보면 정연파 격자를 형성하죠. 한 반구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동안 다른 쪽으로 들어가고 그 교환은 진자의 규칙성으로 진행됩니다. 사진이 아닌 숫자로 본 지구는
표면 전체에 걸쳐 고르게 숨을 쉬어요. 이 교환의 리듬 속에서 휴식은 지구 전체에 분배됩니다. 세계의 한쪽 절반이 잠들 때 다른 쪽은 깨어나고 함께 균형을 유지하죠. 온도 차이는 예측된 범위를 결코 넘지 않아요. 진동은 개입 없이 계속됩니다. 이 시스템은 너무 커서 어떤 단일 구성 요소도 제어하지 못하지만 너무 정밀해서 각각의 측정이 패턴을 확인해 주죠. 같은 파타고니아 지역, 석호 위 화간감, 능선 높은 곳에서 연구원들은 얇은 고산 이끼 카펫을 연구해요. 이끼는 매년 7개월 동안 눈 아래에 보존되어 있으며 얼어 있지만 살아있죠. 대사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표준 기구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어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각 세포 내에 엽록체가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소리를 기다리는 악기처럼 세포벽에 접혀 있습니다. 늦봄에 눈이 물러나고 직사광선이 돌아오면 세포들은 다시 진동하기 시작해요. 엽록소 형광 이미징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느린 광합성의 맥박이 나타나죠. 그 리듬은 빙하 자체의 호흡 주기와 일치합니다. 겨울 어둠 속에서 이어지는 멈춤, 그 다음 조건이 허락할 때 오는 갱신이요. 얼음에서 그려진 같은 기하학이 이제 살아있는 조직에 나타나며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구조적으로 동일해요. 균형은 지속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악화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으로 유지됩니다. 1962년부터 유지된 현장 기록은 이 주기들이 최소 60년 동안 변화 없이 반복되었음을 확인해 줘요. 매번의 휴식 시즌이 이전 성장 시즌이 소비한 것을 복원하죠. 이끼는 빙하의 기억으로 기능하며 조직 구조 내에 열 패턴의 기록을 보관해요. 연구원들이 핵심 샘플을 추출하고 확대해서 성장 고리를 검사하면 기기 기록과 일치하는 정확도로 온도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어요. 티에라 델 푸에고 남단 끝에서 해양 생물학자들은 가을 이동 기간 동안 비글 해협에 수중 청금기를 배치해요. 그들은 따뜻한 물을 향해 북쪽으로 이동하는 대왕 고래들의 저주파 울음소리를 포착하죠. 각 시퀀스는 3분에서 7분 사이 지속되고 너무 긴 침묵의 강역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디지털 기기만이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파형으로 그려보면 음향 패턴은 거의 완벽한 반복을 보여줘요. 시간을 가로질러 반영된 소리이며 변화는 너무 작아서 근본적인 대칭을 바꾸지 못해요. 같은 연구팀과 일하는 해양학자들은 이 울음소리가 표면 수온의 온도 구배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해요. 고래들은 해안선을 따라가거나 자기장으로 항해하지 않아요. 그들은 열 대칭을 따라가죠. 따뜻한 해류와 차가운 해류가 만나는 곳에서 플랑크톤이 밀집된 농도로 축적되고 고래들은 그에 따라 이동 경로를 조정해요. 균형에 의한 항해, 대립하는 힘들이 평형에 도달하는 곳을 감지하는 거예요. 이 물속에서 침묵과 소리는 기계식 시계의 정밀도로 교대합니다. 에너지는 음파로 바다를 통과하고 수고의 사이의 경계에서 멈추고 변형되어 돌아와요. 바다의 음악은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과 같은 기본 법칙을 따릅니다. 구성 요소로 나뉘고 각 주파수는 자신의 속도로 이동하지만 전체는 온전하게 남아 있어요. 생명의 대칭은 부드러운 내레이션이 관찰하듯 살아남는 것의 형태에 있지 않아요. 대신 생존이 어떻게 계속되는지의 리듬에 나타나죠. 움직임 아래의 리듬, 변화 속의 패턴이요. 일주일 후 원격 감지 드론이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 위를 떠다닙니다. 아래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평원은 하늘을 너무나 고르게 반사해서 위성 이미지가 이중 이미지를 기록하죠. 구름들은
픽셀 완벽한 정렬로 자신들의 반사에 매핑돼요. 매일 아침, 밤의 추위가 따뜻해지는 공기를 만나면서 표면 전체에 얇은 수증기층이 응결됩니다. 전고가 되면 태양열이 이 수분을 완전히 증발시켜 기기들이 구조를 완전히 해상하기 전에 거울층을 지워버려요. 하지만 센서들은 전환을 정밀하게 기록하죠. 증기에서 액체로 다시 증기로의 상변화가 잔여물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안드레스 대학교의 지구물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시간적 반사라고 설명해요. 하나의 관찰에서 2번 일어나는 사건들이요. 한 번은 물질로, 한 번은 반사로요. 자체 대칭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막은 자체 실험 장치가 되고 매일 주기로 정보를 기록하고 처리하고 지우는 자연 실험실이 돼요. 드론이 포착한 영상은 빛이 균일한 회사액으로 평평해지면서 황혼으로 사라져요. 세상은 변형 사이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며 낮도 밤도 지배하지 않는 순간에 고정되어 있죠. 몇 분 동안 온도 판도 값은 소금 평원의 전체 표면에 걸쳐 안정화돼요. 기울기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사막의 수면 버전이며 밤 주기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짧은 평형입니다. 같은 알티플라노 고원 표면 깊은 곳에서 리튬이 풍부한 염수가 다공성 암석 지층을 통해 천천히 이동해요. 추출 펌프는 샘플을 위로 끌어올려 광물 농도와 유속을 테스트하죠. 유체는 살아있는 조직의 순환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여요. 반투막을 통한 확산, 움직임을 통한 압력 균등화요. 자연은 규모와 맥락에 걸쳐 자신의 구조를 반복해요. 매체가 물이든 세포질이든 지하염수이든 상관없어요. 편광 아래에서 분석하면 추출된 리튬 결정은 육각형 평면을 따라 정렬돼요. 기하학은 이전 섹션에서 검사한 눈송이의 것과 동일해요. 분자 결합 각도에 의해 지배되는 육중 대칭이죠. 얼음 결정을 만드는 것과 같은 수학적 규칙이 광물 침전도 조직해요. 대칭은 수백 도에 걸친 온도 범위에 걸쳐 지속되며 조건에 따라 재형성되지만 근본적으로 깨지지 않아요. 북반구에서 핀란드 기상연구소가 운영하는 산림연구소에서 수목학자들은 지난 세기 동안 수집된 노르웨이 가문비나무의 단면을 검사해요. 각 연간 성장 고리는 팽창과 절제 사이의 한 해 균형을 표시하죠. 나무는 여름의 긴 낮 동안 팽창하고 겨울의 어둠을 통해 수축해요. 50배 확대로 보면 패턴은 전 세계적으로 열 및 대기 연구에서 기록된 진동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가시적 파형이 돼요. 고리는 성층권의 화산재로 인해 들어오는 태양 복사를 줄이는 해 동안 약간 좁아져요. 특히 온화한 겨울 이후에는 나무가 평소보다 일찍 광합성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넓어지죠.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휴식 기간 사이의 비율은 놀랍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요. 전체 샘플 세트에 걸쳐 측정하면 변동 계수는 4% 미만으로 유지돼요. 이 안정된 기하학에서 각 나무는 혼란을 통한 대기 균형의 수십 년 기억을 보존해요. 산불이 발생해도 살아남은 나무에 독특한 경계고리를 남기지. 탄소의 어두운 선이 정확한 화재 연도를 표시하며 평형에서 시스템의 일시적 이탈을 기록해요. 5년 안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성장 패턴이 재배되고 나무는 진행 중인 구조의 혼란을 통합해요. 연구소의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구조적 회복력이라고 설명해요. 스트레스 회피가 아니라 적응을 통해
유지되는 질서죠. 시간에 걸쳐 단면으로 보고 플롯하면 숲은 행성의 호흡 주기의 3차원 지도가 돼요. 각 고리는 하나의 호흡이며 각 나무는 인간 시간 척도가 직접 인식하기에는 너무 느린 작곡에서 하나의 지속된 음표죠. 레이캬비크의 지구과학연구소에서 화산학자들은 24년 동안 계속된 헤클라산의 최근 휴명일을 연구해요. 화산 측면을 따라 균열 깊숙이 삽입된 지진 센서들은 지구의 자연 배경 진동과 합쳐질 정도로 희미한 주변 소음을 기록하죠. 기술적으로 미소 지진이라고 알려진 이 지속적인 윙윙거림은 몇 초마다 한 번씩 평균적으로 진동해요. 필터링하고 분석하면 잠자는 포유류의 느린 심장 리듬과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으로 공명해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화산의 조용한 단계가 진정한 침묵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회복된 평형을 나타낸다고 보여줘요. 지하 마그마 채널을 따라 압력이 균등화되고 용융된 암석이 배관 시스템을 통해 재분배돼요. 지질학적 의미에서 산은 잠들어 있어요. 현재의 균형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열과 압력의 새로운 입력을 기다리고 있죠. 영상은 지진 추적을 보여주는 실험실 컴퓨터 화면에서 헤클라의 칼데라 위에 부드럽게 놓인 눈의 항공 장면으로 전환돼요. 증기 분출구가 하얀 표면을 훼손하지 않아요. 떨림이 모니터링 기기를 방해하지 않죠. 휴식 중인 시스템에 측정된 고요함만이 있을 뿐이며 직접 관찰하기에는 너무 천천히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어요. 지질학에서 휴식은 과정의 부재가 아니다. 내레이션이 조용히 지적하듯 힘과 저항이 일시적 이해에 도달하는 간격이며 경쟁하는 압력들이 즉각적인 행동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 분배를 협상하는 곳이죠. 아이슬란드의 화산 풍경에서 산호해의 적도 해역까지 연구원들은 같은 기본 방정식의 표현을 따라가요. 퀸즐랜드 대학교의 헤론섬 연구소에서 해양 과학자들은 얕은 암초 평원에 걸쳐 고정밀 온도 및 pH 센서를 배치해요. 기기들은 음력 한 달 내내 30초마다 조건을 기록하죠. 매일 저녁 황혼에 햇빛이 광합성의 임계 한계 아래로 사라지면 암초의 대사활동이 전환돼요. 산호폴립과 공생조류는 산소 생성을 중단하고 호흡을 통해 소비하기 시작하죠. 암초는 이산화탄소를 주변 물로 내쉬고 pH는 밤새 0.03에서 0.05 단위 떨어져요. 새벽이 되면 빛이 돌아오고 광합성이 재개되면서 과정이 역전돼요. 산소 생산이 소비를 초과하고 pH가 상승하고 화학적 균형이 다시 한번 바뀌죠. 8개월의 지속적인 관찰에 걸쳐 패턴은 행성의 정밀도로 반복돼요. 암초는 파타고니아 빙하, 핀란드 숲, 일본 사구와 같은 규칙성으로 숨을 쉬어요. 산도는 달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 제어되는 조수처럼 상승하고 하강해요. 에너지 입력과 철수의 일일 교대에 의해서요. 위성 데이터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암초 시스템에서 같은 맥박을 확인해줘요. 각각은 물리적 연결이 아니라 같은 환경 구동 요인에 대한 공유된 반응으로 연결된 생물학적 시계의 분산 네트워크에 일부로 착용해요. 한때 주로 파괴의 에피소드로 이해되었던 산호 백화 사건조차 이제 회복에서 리듬 패턴을 드러내요. 백화된 군락의 색이 돌아오는 것은 계절 주기를 따르는 측정된 파도로 피난처에서 바깥으로 퍼지며 수온 정상화와 일치하는 속도로 이루어져요. 해양 생물학자들은 이 현상을 동적 평형이라고 설명해요. 살아있는 시스템이
혼란을 흡수하고 새로운 형태의 안정성으로 다시 쓸 수 있는 능력이죠. 산호는 빙하와 숲과 사막처럼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 본질적인 대칭을 유지해요. 수중 녹음 장비는 매일 저녁 다이빙 팀이 떠난 후에도 계속 작동해요. 어둠 속에서 암초는 자체 음향 경관을 생성하죠. 사우는 발톱을 다듬며 날카로운 딸깍 소리를 내고, 물고기는 저주파 펄스를 방출하며 산호 구조를 통해 흐르는 물은 미묘한 조화를 만들어요. 이 녹음의 분광 분석은 음향 사건 사이에 반복되는 시간 간격을 드러내며 마치 암초가 수학적 비율로 밤의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처럼 보여요. 전체 음향 경관에 걸쳐 침묵은 소음만큼 많은 지속 시간을 차지해요. 둘은 거의 동등한 비율로 균형을 이루며 음향학자들이 50-50 듀티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요. 활동과 멈춤이 너무 규칙적으로 교대해서 패턴 자체가 정보가 되고 존재와 부재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신호가 돼요. 바다는 멈추지 않아요. 내레이터가 암초 위에 달빛이 물결치는 영상 위로 속삭이듯. 하지만 그 불변성 속에서 휴식의 형태를 배워요. 전진 운동이 멈출 때 지속이 취하는 형태를요. 대기의 대칭성과 인간의 기하학 인도양 상공 35,000피트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 항공기 안에서 대기 과학자들은 성층권으로 작은 기기들을 띄웁니다. 낙하산에 매달린 각각의 탐지기는 서서히 하강하며 오존 농도, 기압, 빛의 산란 특성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 이 데이터들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태양빛이 사라지고 복사 냉각이 방해받지 않고 계속되면서 상층 대기는 조용한 균형 상태에 들어섭니다. 온도 그래프는 거의 수평에 가까운 선으로 변하고 매일 밤 약 4시간 동안 성층권의 경계층은 고요한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낮의 열기와 아침의 새로운 흡수 주기 사이에 잠시 멈춘 듯한 상태죠. 이는 마치 대기가 깊은 잠에 드는 것처럼 외부의 자극 없이 내부의 움직임만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대기의 균형은 지구 아래의 모든 생명체에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해수면 온도에 따라 움직이는 바닷물, 빛의 노출에 따라 조절되는 인간의 생체 리듬까지 모두가 같은 전환의 순간을 공유하죠. 활동은 차분한 균형으로 넘어가고 움직임은 잠시 형태를 낮춥니다. 이 패턴은 분자 수준에서부터 행성 규모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며 모든 것은 공통된 물리 법칙 속에서 조화를 이루려 노력합니다. 모든 존재의 크기 속에서 내레이터는 말합니다. 대칭이란 완벽하게 한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미세한 조정, 조용한 반복의 힘으로 시간 속에서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인내의 구조입니다. 단단함이 아니라 유연한 반응이 진짜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인간 기하학의 균형 제네바 도심, 새벽이 오기 전. 길거리는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고 창밖으로 보이는 유일한 움직임은 도시의 중심 시계탑 초침이 천천히 원을 그리는 모습뿐입니다. 이 초침은 지하에 위치한 샨 입자 가속기의 트랙 안에서 입자들이 그리는 궤적과도 닮아 있죠. 제네바 시계연구소의 기술자들은 이 시계를 50년 넘게 원자 시계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위성 신호로부터 얻은 협정 세계시와 비교했을 때 이 시계는 한 세기 동안의 오차가 0.1초도 차이되지 않습니다. 이 정밀함은 또 하나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기계적 요소들이 세심하게 균형을 이루며 그 마모 속도는
인간의 수명을 넘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죠. 시계 속의 모든 진동은 손실과 회복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스프링의 장력과 마찰, 열의 팽창과 수축 사이에서 모든 부품은 조심스럽게 움직이죠. 기어는 힘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나친 토크는 마모를 가속시키고 너무 약한 힘은 정지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시계는 힘과 멈춤 사이 가장 이상적인 범위 안에서만 지속적인 움직임을 이어갑니다. 시간 측정이 곧 명상의 한 형태가 되는 셈이죠. 정확도는 긴 세월 동안 지켜낸 균형의 열매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에서는 건축가들이 다리의 간격, 기둥의 배치, 창문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700년의 시간과 다양한 지역, 다른 건축 방식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수치는 바로 1.1.18의 비율로 황금비입니다. 이 비율은 건물의 구조 요소 사이에 이상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돌과 나무, 강철이 무게를 버텨내는 데 필요한 기하학적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이 비율이 일관되게 적용된 건물은 놀라운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산호초나 나이테처럼 천천히 숨 쉬는 듯한 차분한 리듬이 건물 안에도 스며 있죠. 하중이 집중되는 벽과 아치에는 압축과 인장이 서로를 반사하듯 균형을 이룹니다. 서로 반대의 힘이 대칭을 이루며 구조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몸처럼 리듬을 따라 유지됩니다. 다리 위로 지나가는 차량, 건물 안을 흐르는 하중의 분산 경로, 이 모두가 계산된 패턴 속에서 움직입니다. 구조적 귀하가 실패하면 균열이 생기고 성공하면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멈춤은 쉬지 않는 재료 안에서도 비례의 형태로 조용히 숨 쉬고 있는 셈이죠. 움직임 속의 안정, 동적 휴식, 교토 외곽의 실험실에서는 토목공학자들이 지진에 강한 건물 기초 시스템을 시험합니다. 축소된 건물 모형이 실제 지진의 진동을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장비 위에 올려지고 장비가 진동을 시작하면 구조물은 유연하게 휘어졌다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건물의 여러 높이에 부착된 가속도계가 진동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최대 변위 이후에는 점차 진동이 줄어들며 결국 안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구조물은 운동 에너지를 스스로 흡수하고 분산시켜 공명 현상으로 인한 붕괴를 막습니다. 이 실험을 이끄는 다나카 히로시 박사는 이러한 원리를 동적 휴식이라고 부릅니다. 큰 움직임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구조의 능력을 의미하죠.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고 산호가 물살에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듯 유연함이 오히려 안정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만든 구조물 속에도 자연에서 발견한 인내의 기하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수학의 균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조금씩 발견해 나갈 뿐입니다. 도시의 생체 리듬, 싱가포르에서는 도시의 건축청이 매일의 에너지 소비를 지역별로 분석합니다. 아침이면 사람들이 깨어나며 전력 사용량이 오르고 한낮엔 냉방 시스템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죠. 자정이 가까워지면 서서히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 데이터를 오랜 기간 고해상도로 수집해 보면 곡선은 인간의 생체 리듬과 흡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건물은 환기 시스템의 주기로 숨을 쉬고 교통망은 출퇴근 인파로 맥박을 칩니다. 쓰레기 배출도 식사 시간 이후 가장 많고 새벽이면 줄어듭니다. 이러한 에너지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자동 제어 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합니다. 자정 이후엔 사무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환기량은 30% 감소하며 사람이 적을 때는 냉방도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반응하며 인공적인 수면 단계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렇게 설계된 휴식 시간 동안 에너지 사용량은 약 15% 줄어듭니다. 1년치 그래프를 보면 날마다의 변화가 점차 부드러운 파형으로 정리됩니다. 도시는 의도적인 설계를 통해 훈련된 유기체처럼 숨을 쉽니다. 우주와 연결된 시계 독일, 다름슈타트의 유럽 우주운영센터에서는 도시와 건축뿐 아니라 궤도 위의 위성들도 같은 시계로 맞춰집니다. 각 위성 신호는 지구에서 출발해 36km 떨어진 궤도에 도달한 후 이상적인 조건 아래 0.239초 만에 돌아옵니다. 이 신호가 수 마이크로초만 어긋나도 지상 컴퓨터는 즉시 수정 알고리즘을 작동시켜 궤도를 조정하거나 주파수를 미세하게 바꿉니다. 이처럼 위성은 작은 조정들을 하루 수천 번 반복하며 정확한 위치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미세한 균형은 인체의 균형 유지, 조수의 순환처럼 끊임없는 조절로 유지됩니다. GPS 위성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정하며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밤의 지구를 위에서 보면 불빛들이 선을 이루며 연결된 도시의 네트워크가 보입니다. 불빛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시간 단위로 보면 그 리듬은 일정합니다. 지구의 회전에 따라 도시의 빛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인류 전체의 수면과 활동 주기를 반영하죠. 기술 역시 자연의 리듬을 따라갑니다. 흉내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물리 법칙 아래에서 작동하기 때문이죠. 에너지는 모으고 분배하고 방출해야 하며 구성 요소는 쉬지 않으면 손상됩니다. 결국 그 패턴은 수학이 허락하는 유일한 지속 가능한 해답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기계도 꿈을 꾼다. 도쿄 신주쿠의 지하철 터널에서는 또 다른 리듬이 흐릅니다. 열차가 지나간 뒤의 터널은 낮은 주파수의 잔향으로 진동합니다. 음향학자들은 이 진동이 환풍기와 전력 회로의 주기와 맞물려 고유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을 관찰합니다. 이런 진동은 의도된 것이 아니지만 잠시나마 터널 속에서 평형을 이룹니다. 밤이 되어 유지 보수를 위해 전체 시스템이 멈추면 이 진동은 천천히 사라집니다. 공기는 표면과 터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온도차는 완화되며 전압도 대기 상태로 안정됩니다. 약 4시간 동안 도시의 인프라는 완전한 정지에 가까운 상태에 도달합니다. 배관은 주변 온도로 식고 선로의 이음매에 가해졌던 기계적 스트레스도 느슨해지며 전력망은 고요한 균형 상태에 머뭅니다. 도시의 혈관은 회복을 위한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내레이터는 말합니다. 빈 플랫폼을 비추는 비상조명 아래 우리 기계들조차도 바다의 첫 파동이 만들었던 고요함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들에게도 정지의 시간은 비효율이 아니라 구조 안에 짜여있는 필수적인 회복의 순간입니다. 시스템이 쉬는 시간 스위스 취리히의 연방공과대학교에서는 유체 문제를 시뮬레이션하는 컴퓨터 클러스터가 매일 새벽 2시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약 5시간 동안 처리 장치들은 하드웨어 수명을 늘리기 위한 냉각 주기에 들어갑니다. 서버 장비 곳곳에 설치된 온도 센서들은 작동 온도 약 68도에서 주변 온도 약 34도까지 서서히 내려가는 곡선을 보여줍니다. 전력 관리 장치는 매일 저녁 거의 변함없는 냉각 곡선을 기록합니다. 이는 인프라에 미리 설정된 휴식이라 할 수 있으며
생명체의 열 흐름과 닮아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아침 7시에 다시 작업을 시작할 무렵이면 시스템은 이미 스스로 균형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기억 장치의 오류는 전원을 껐다 켜는 것으로 정리되고 부품 온도는 안전한 수준으로 돌아오며 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계산 오류도 사라집니다. 이 연구소는 이 필수적인 휴지기를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장치의 수명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정으로 봅니다. 계속 작동할 경우 신뢰성 모델에 따르면 기기 수명이 약 40%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정지 시간은 생물의 잠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즉, 깨어있는 동안에는 어려운 회복 과정이 가능해지는 시간입니다. 기술 책임자 지머만 박사는 이 관행을 계산적 휴식이라 부릅니다. 규소로 만들어진 기계는 탄소로 이루어진 생물이든 오랫동안 정확한 작동을 위해선 활동이 줄어드는 간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신경학 연구실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찰됩니다. 연구 대상자들이 자기 공명 촬영 장치 안에서 잠이 들면 대뇌 겉질 전체의 신경 활동은 반복되는 파동으로 농축됩니다. 이 느리고 큰 진폭의 전기 변화는 약 초당 0.8회 속도로 이마엽에서 뇌줄기로 흐릅니다. 각 파동의 사이에는 아주 짧은 정적이 존재합니다. 이 사이 동안 뇌의 혈관을 둘러싼 척수액이 주변 조직을 흘러가며 신경 조직의 대사 폐기물을 씻어냅니다. 이 과정은 최근 수년간 고도 영상 기술로 확인되었으며 깊은 수면 중 나타나는 느린 뇌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연구팀은 이 신경학적 데이터를 컴퓨터 연구실의 냉각 곡선과 겹쳐 보았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높은 활동 상태와 낮은 활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오가며 낮은 활동 구간 동안 회복 과정이 일어납니다. 회로의 열 분산과 신경의 화학 정리는 같은 시간 비율을 따릅니다. 물질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나는 말합니다. 시스템은 기능이 줄어드는 정돈된 시간 구간을 통해 명료함을 유지합니다. 쉬는 지혜는 단순한 정지에 있지 않고 회복을 위한 질서 있는 유지에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미국 워싱턴의 의회 도서관 지하자료 금고에서는 매일 밤 1시 30분에 서버들이 정기적인 자료 복사 작업에 들어갑니다. 수십억 개의 파일이 복제되고 오류 검사를 위해 확인 코드 비교가 이루어지며 하루 동안 지속된 접근과 수정으로 인해 손상된 데이터가 복원됩니다. 이 작업은 바로 전날의 끊임없는 접근과 수정에서 누적된 손상을 지우는 시간입니다. 통신망 사용률을 시간 흐름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 복원 과정은 수면 2단계에서 나타나는 짧고 강한 뇌파처럼 날카로운 본구리로 나타납니다. 짧고 집중된 정리가 고요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료 보관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생물학적 비유로 설명하지 않지만 그들이 설계한 복구 순환은 수면 중 신경 연결을 유지하는 시간 구조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를 지킵니다. 무형의 정보조차도 결국은 정해진 휴지의 구조에 의존합니다. 인체에서도 이 원리는 반복됩니다. 간에서 벌어지는 밤의 대사 흐름이 그렇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유지되면 간 효소의 수치는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해독작용은 자정쯤 최고에 이르고 에너지 저장은 새벽 전후에 최고로 빨라지며 단백질 정리는 지방 처리보다 몇 시간 늦게 이루어집니다. 스웨덴의 생리학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대사의 조수라 부릅니다. 수면이 6시간 이하로 줄면 이 조수의 높낮이가 줄어들고 효소의 리듬은 흐트러지며 대사 효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수면이 8, 9시간 깊고 충분히 유지되면 균형이 되돌아옵니다. 최고 수치는 더 높아지고 최저 수치는 더 낮아지며 시스템은 본래의 흔들림을 회복합니다. 수면 중인 사람을 적외선 열 영상으로 찍어보면 배 부위에서 온도 변화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는 순환의 균형이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혈액 흐름이 더 고르게 퍼지고 조직 간 열 생산이 부드럽게 변하죠. 몸속의 기후는 지구의 그것을 닮았고 순환 패턴은 지구 전체 기후 시스템의 축소판입니다. 세포 속 미세 기관에서는 에너지 생산 주기가 하루 리듬에 따라 조절됩니다. 깊은 수면 동안에는 에너지 생성 과정이 느려지고 산소 소비는 줄어들며 반응성 분자의 생성도 감소합니다. 생화학자들은 이 시기를 보존 단계라 부릅니다. 이는 작은 포유류가 동면할 때와 수학적으로 같은 비율입니다. 세포 내의 에너지 기관은 유전 물질을 별도로 복제하며 주로 이 낮은 활동 시간에 손상된 부위를 복구합니다. 평소엔 축적되던 손상이 이 시간에 정리됩니다. 에너지 수요가 떨어지고 환경이 안정되며 세포 내의 고요 속에서 미세한 기계 장치들이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되죠. 나는 다시 말합니다. 개별 기관부터 온몸의 체계까지 모든 살아있는 구조는 동일한 물리 법칙을 따릅니다. 활동과 회복을 오가며 쌓인 긴장을 풀고 다음 주기를 위한 기준점으로 돌아옵니다. 미국 휴스턴의 우주 비행 제어 센터에서 지구 위 우주 정거장을 관리하는 운영자들도 사람과 기계 모두에서 같은 흐름을 봅니다. 지구의 그림자 속을 지나갈 때마다 정거장은 약 90분마다 햇빛을 잃고 자동 장치는 중요하지 않은 기능의 전력을 줄입니다. 내부 조명은 계획에 따라 어두워지고 공기 순환 장치는 최소 속도로 줄어들며 냉각 장치는 흐름을 낮춥니다. 수면 구역에서 떠 있는 우주인들은 미세한 온도 변화가 센서에 기록되는 동안 무중력 상태로 몸을 맡깁니다. 햇빛이 없을 때 정거장은 우주로 열을 방출하며 내부 온도는 매번 2, 3도 정도 내려갑니다. 이것이 궤도 위의 점입니다. 기계적 열 흐름과 생물의 하루 리듬이 정확히 맞춰진 상태죠. 매 90분마다 새벽과 황혼이 번갈아 들이칠 때 우주인들은 정밀하게 조정된 조명과 활동 계획으로 내부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맥박, 공기 흐름, 장비 작동 속도까지 모두 수십 년 전 설계된 기준에 따라 조정되고 있습니다. 균형은 우주의 빈 공간에서도 회로가 뻗은 수킬로미터 너머에서도 유지됩니다. 이 균형의 원리는 수십억 년 동안 생명계에서 진화한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를 모으고 잘 나누고 열을 방출하며 부품이 스스로를 고칠 시간을 갖게 하는 것,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운영 기록에는 이 줄어든 활동이 그저 고요 모드로만 기록됩니다. 복잡한 설명은 없습니다. 자료가 이미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전력 사용의 대칭성, 온도의 안정성, 우주인의 일관된 수행 수치. 패턴이 분명할 때 말은 필요 없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를 소리로 재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농도 값을 주파수로 할당하고 시간은 들을 수 있는 리듬으로 바꾸면 결과물은 느린 음악 작품과 닮아 있습니다. 음들이 파도처럼 오르내리고 주요 전환은 점진적인 크레셴도와 디미뉴엔도로 표시됩니다. 얼음은 인간의 감각으로 해석될 때 자신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그 멜로디에는 무작위성이 없고 오직 구조 안에서의 변이만 존재합니다. 즉, 물리 법칙에 의해 제약된 즉흥이죠. 태평양 건너편 안락하고 안정된 열대 바다에서 자란 산호초들은
비슷한 기록을 자신의 탄산 칼슘 골격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산호폴립 하나하나는 매일 새로운 물질을 쌓으며 햇빛 쪽으로 위로 성장하고 그 아래에 오래된 조직은 굳어져 영구적 구조가 됩니다. 성장띠를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수백 년 전의 온도와 염분의 변동까지 드러납니다. 이 산호는 살아있는 아카이브, 나무의 나이테처럼 읽히는 층을 지닌 기록입니다. 인도 태평양 여러 지점의 산호 코어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동시다발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엘 니뇨 Southern Oscillation 현상이 성장률과 동위원소 조성에서 뚜렷한 신호로 나타나죠. 따뜻한 시기와 차가운 시기의 교대는 불규칙하나 예측 가능한 통계적 성질을 지닙니다. 대략 2년에서 7년 사이 간격의 준주기적 진동입니다. 바다와 대기는 이 리듬에 따라 열과 수분을 교환하며 열대 태평양의 에너지를 재분배하고 그것이 세계의 날씨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수면 온도와 대기 순환 간의 결합은 기상학자들이 말하는 결합 진동기의 형태를 띱니다. 어느 한쪽이 독자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서로의 상태에 반응하며 피드백을 만들어 진동을 유지합니다. 열은 증발을 통해 바다에서 대기로 다시 강수로 바다로 움직이며 전체 시스템은 복잡하지만 보존 법칙으로 경계지어집니다. 육지에서는 고기후학자들이 수천 년에 걸친 호수 퇴적물 속 꽃가루 알갱이를 조사합니다. 각 식물 종은 고유한 꽃가루를 생산하고 퇴적층 속에 남아있는 서로 다른 꽃가루 비율은 과거 어느 시기에 어떤 식물이 주변 풍경을 지배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 지점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꽃가루 기록은 얼음 코어와 해양 퇴적물에서 보존된 간빙기 빙하기의 타이밍과 동일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유럽의 숲 구성은 여러 차례 혹한의 툰드라에서 북부 산림, 온대 낙엽수림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흐름을 겪어왔습니다. 기온과 습도의 변화에 따라 수세기 동안 식생이 대륙을 가로질러 이동했죠. 숲은 대륙을 가로지르며 숨쉬듯이 확장하고 수축했습니다. 이러한 식생의 변화는 지표 반사율과 증발산율을 바꿔 기후 시스템에 다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두운 숲은 창백한 툰드라보다 더 많은 태양 복사를 흡수하고 증산하는 잎은 대기에 수분을 더해주는 반면 맨 땅은 하지 못합니다. 생물권은 기후가 어디서 어떤 종이 살아남을지 결정하는 동안에도 스스로 기후 경계 조건을 형성했습니다. 인과가 되었다가 결과가 되었다가 단순한 귀속이 불가능한 루프가 형성되었습니다. 전문대에서 우리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유사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예컨대 마스, 화성은 극지방에서 이산화탄소 눈이 내리는 계절을 겪으며 여름과 겨울 방구 사이에서 대기압이 약 25%까지 변합니다. 행성 전체의 대기가 이 연간 주기에 참여하며 햇빛이 궤도 위치에 따라 이동함에 따라 극에서 극으로 이동하죠. 물이나 생물권이 없어도 행성은 얼음을 통해 호흡하고 얇은 공기는 규칙적으로 진동합니다. 주피터 목성의 대기에서는 동서로 흐르는 제트기류가 교대로 줄무늬를 이루고 있고 이 거대한 행성에는 고체 지표면이 아예 없음에도 그 제트들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흐름은 내부 에너지 입력과 가군 동량 보존을 통해 유지되며 운동을 통한 균형, 흐름을 통한 안정이 실현됩니다. 타이탄은 질소로 이루어진 짙은 대기와 그 표면에 있는 액체 메탄 호수를 갖고 있으며 지구의 물 순환과 유사한 계절 주기가 7년마다 나타납니다. 우주 탐사선이 궤도에서 관측한
레이더 영상에는 계절에 따라 호수 수위가 오르내리는 흔적이 보입니다. 산소도, 물도, 반구조 운동도 없는 세계에서도 궁극적인 대기 진동 구조는 증발, 응결, 순환, 귀환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구로 돌아와 보면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 기상 관측소는 일일 온도폭이 30도 이상에 이르는 진동을 기록합니다. 고도가 4,000m에 이르는 희박한 공기는 해가 뜨면 급격히 더워지고 해가 지면 바로 식어버리죠. 이 관측 장비들은 이 매일의 호흡을 추적합니다. 온도가 오르고 내리는 과정은 마치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입니다. 산의 열 리듬은 파타고니아의 빙하, 일본의 사구, 산호초의 리듬, 표면과 대기 사이의 에너지 교환이 큰 저항 없이 진행되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나는 동일한 사인파적 패턴입니다. 남극에서는 태양이 수평선 위를 6달 동안 돌다가 6달 동안 떠오르지 않습니다. 온도 기록은 극한 여름 동안에는 단조로운 상승을, 극한 겨울 동안에는 단조로운 하강을 보여줍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를 오르내리는 동안 그 전환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계절 온도 범위는 50도나 되지만 패턴은 해마다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가장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열 진동은 예측 가능한 기하학을 따릅니다. 남극 환류 해류를 연구하는 해양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흐름 속도와 온도 프로파일을 측정해 왔습니다. 이 해류는 중단 없이 남극을 돌며 서풍과 차가운 극수와 따뜻한 아열 대수 사이에 밀도 차에 의해 추진됩니다. 수송량은 계절과 연차에 따라 변하지만 평균 약 1억 3천만 입방미터 초로 지속됩니다. 이것은 지구 남방우의 가장 거대한 순환 시스템이며 열과 영양분을 남방우의 세 해양,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 걸쳐 재분배합니다. 없었다면 남극 빙하는 더 확장되었을 것이고 남극해 생태계도 붕괴했을 것입니다. 이 해류는 물이 대략 8년 만에 한 바퀴를 돌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얻은 성질을 섞어 지역 불균형을 지구 규모의 교환을 통해 지워버립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는 더 작은 에디, 소용 도리가 본류에서 떨어져 나와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회전한 뒤 소멸합니다. 위성 고도 측량 자료에 따르면 항상 수백 개의 이런 소용돌이가 존재하며 그 모습은 해수면 높이에 약간의 솟음이나 내려감으로 나타납니다. 각 에디는 주변 물과 다른 열, 염분, 영양분을 운반하며 큰 순환 속에 섬유 같은 디테일을 더합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은 여전히 안정적이며 에디들은 근본 구조를 깨뜨리지 않고 질감을 더해줄 뿐입니다. 남극해 상공의 대기에서 폭풍 시스템은 유사한 수학을 따릅니다. 극전선, 극지의 차가운 공기가 더 따뜻한 해양성 공기와 만나는 경계에서 저기압 중심이 형성되고 이 폭풍들은 대륙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며 규칙적인 진전을 보입니다. 인공위성 영상은 남방우에서 구름 소용돌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방우의 그것과 거울상처럼 보이지만 이 대칭은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입니다. 반대 방향의 회전이 동일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가군동량 보존 덕분이죠. 수십 년간 기상 관측 자료를 분석한 기상학자들은 폭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가 Antarctic Oscillation, 남극 진동이라는 기후 패턴과 연관됨을 발견했습니다. 이 패턴은 극전선의 남북 이동 위치를 나타내며 양양성기에서는 폭풍이 더 남쪽을 지나고 강해지며 음성기에서는 약해지고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진동의 주기는 일정치 않지만 몇 개월에서 몇 년마다 반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역시 또 다른 결합 시스템, 바다와 대기가 서로 열과 운동량을 교환하며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독일 브레머하펜의 알프레트 베게너 연구소에서 기후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시스템, 빙질 코어, 해양 코어, 산호 기록, 꽃가루, 연속층, 대기 측정 자료를 통합해 과거 기후의 종합 재구성을 시도합니다.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돌려 관측된 변화를 일으킨 메커니즘에 대한 가설을 시험하죠. 모델은 해양 순환, 대기 역학, 빙하 물리, 식생 역학, 탄소 순환 과정을 모두 포함하며 물리 법칙에서 유도된 상호작용 관계로 구성됩니다. 모델 출력과 관측 기록을 비교하면 정확한 세부 사항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패턴에서는 일치가 나타납니다. 시뮬레이션된 빙하기는 대략 맞는 시점에서 진출하고 후퇴하며 시뮬레이션된 대기 이산화탄소는 관측 범위 내에서 변동하며 식생 변화도 그럴듯한 경로를 따릅니다. 이로써 결합 진동기, 피드백 회로, 에너지 보존이 실로 기후 진화 전반을 지배한다는 수학적 틀이 타당함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지구 시스템은 거대한 상호작용하는 진동기들의 집합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은 1단위로, 또 어떤 것은 연단위, 또 다른 것은 수천 년 단위로 작동합니다. 각자 고유한 주기를 지니며 시스템의 물성, 열량, 흐름 속도, 에너지 투입, 소산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죠. 유사한 자연 주기를 지닌 두 진동기가 결합되면 그들은 동기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차차 위상이 맞춰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일관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산호 백화의 동시 발생, 숲 수확력의 동조 변화, 해양 순환 변화의 상관성 등이 그런 예입니다. 그럼에도 시스템은 한꺼번에 모든 구성 요소가 완전히 동기화되는 상태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하위 시스템들은 부분적으로 분리된 채로 독립적 변이도 유지하고 있어 전 지구 신호의 복잡함을 더합니다. 완전한 위상 고정은 가변성을 없애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느슨한 결합은 협조를 통한 안정과 다양성을 통한 회복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일부 진동기는 동기화되고 다른 것은 천천히 흐르며 균형은 계속 바뀌지만 절대 정적 평형으로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이 느슨한 동조 구조는 세포 대사부터 행성 기후에 이르기까지 규모를 초월해 나타납니다. 이는 복잡한 조직화된 시스템을 시간 속에서 유지하는 근본적인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맞춰진 동작은 적응을 막고 완전한 독립은 일관된 기능을 막습니다. 관찰된 중간 지대, 결합과 유연성이 함께 존재하는 상태가 여러 진동기들이 상호작용하는 물리법칙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조용한 밤,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듯이 이 거대한 순환부터 가장 작은 세포까지 모두 그들의 평온을 찾아갑니다. 균형은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들이 스스로 조정하며 자리 잡습니다. 휴식은 약함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새겨진 지혜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수면 연구실에서는 신경과학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갈 때 뇌 활동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두피에 부착된 전극은 신경세포들이 거의 동시에 발화하며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를 기록합니다. 느린 뇌파 수면 동안 수천만 개의 신경세포가
거의 동시에 활동하여 모니터에 큰 규칙적인 파동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느린 파동은 약 1초에 한 번씩 앞에서 뒤로 뇌의 겉질을 가로지르며 파동 사이에는 전기 활동이 최소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활동과 휴식의 반복은 빙하, 숲, 바다에서 관찰되는 호흡 패턴과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뇌는 이처럼 복잡한 시스템들처럼 활동과 회복을 오가며 자신을 유지합니다. 느린 파동 사이 조용한 순간에는 뇌척 수액이 미세한 혈관 주위 채널을 통해 흐릅니다. 특수 MRI 기법으로 관찰되는 이 유체의 흐름은 깊은 수면 동안 깨어 있을 때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이 강화된 흐름은 뇌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대사 노폐물을 씻어내어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노폐물이 쌓여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인지 저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발견된 이 글림파틱 배출 시스템 덕분에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경계가 필수 유지 작업을 수행하는 적극적인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는 동시에 정보를 처리하고 깊은 청소를 할 수 없기에 진화는 이를 시간적으로 나누어 16시간은 활동하고 8시간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실험실의 다른 장비들은 자원봉사자의 심박 변동, 천, 호르몬 수치도 측정합니다. 이 수치들은 수면 단계마다 뚜렷한 패턴을 보입니다. 꿈이 자주 나타나는 렘 수면 동안 심장 박동은 더 변동적이고, 천은 새벽 4시경 하루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성장 호르몬은 깊은 수면 중에 준비되고, 각성 전에 코르티솔 수치는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매일 밤 예측 가능한 순서로 일어나며, 이는 생체 리듬과 깨어있는 동안 쌓였다가 수면 중 사라지는 수면 압력에 의해 조절됩니다. 연구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을 하루만 수면 부족 상태로 두면 이런 패턴들이 즉시 깨지는 것이 관찰됩니다. 대사 조절이 악화되고 염증 지표가 올라가며 인지 기능 전반에 걸쳐 성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정상 수면을 한두 번 취하면 대부분의 기능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시스템이 급성 장애에 놀라울 정도로 잘 견디는 이유는 근본적인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몇 주, 몇 달에 걸쳐 기능을 점진적으로 악화시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인구 연구들은 수면 시간과 질이 장기 건강 결과를 예측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수면은 심혈관 질환, 대사 장애, 면역 기능, 저하, 수명 단축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다른 건강 행동들을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남아 있어 수면이 단순한 건강 지표가 아니라 인과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런 역학적 패턴은 생태학적 발견과도 닮아 있습니다. 정상적인 휴식 주기를 방해받는 동물 개체군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번식 성공률이 줄어들며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이 메커니즘은 인간과 다르지만 밤에 인공 조명으로 방해받는 새들, 선박소음에 떠밀리는 해양 포유류, 농약으로 과잉 활동하는 곤충들, 결과는 일관됩니다. 활동과 회복 사이의 리듬이 깨지면 어떤 생물이든 그 성능은 저하됩니다. 북극의 생체리듬 연구소에서는 인간이 극한의 일조 주기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연구합니다. 극지방의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고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은 생체 시계에 큰 혼란을 줄 것 같지만 천,
멜라토닌 분비, 수면 각성 주기 측정 결과 내부 리듬은 빛이 계속 있거나 없어도 약 24시간 주기를 유지합니다. 이는 유전적이고 세포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생성되는 내인성 생체 시계가 외부 시간 신호 없이도 독립적으로 작동함을 보여줍니다. 진화는 지구의 규칙적인 회전과 이에 따른 빛, 온도, 자원 변화에 맞춰 이런 자율적 진동기를 몸속에 새긴 것입니다. 분자 수준에서 이 생체 시계는 피드백 고리를 통해 작동합니다. 시계 유전자들은 자신들의 전사를 조절하는 단백질을 만들고 전사, 번역, 단백질 변형, 핵내 수송 등의 단계에서 시간 지연이 발생해 자연스러운 주기적 진동이 형성됩니다. 남세균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에서 시계 유전자가 발견되었으며 이 기본 메커니즘은 진화 초기에 생겨 적응에 큰 이점을 주어 보존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점 중 하나는 예측 조절입니다. 유기체가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면 변화가 일어난 후에 반응하는 대신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해 뜨기 전에 광합성 기구를 준비하고 야행성 동물은 해지기 전에 활동 준비를 하며 인간은 일어나기 전에 코르티솔 수치가 오릅니다. 이런 위상 앞당김은 내부 상태를 외부 환경의 예측 가능한 변화에 맞추어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 다른 이점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과정들의 시간적 분리입니다. 산화대사와 DNA 수리는 둘 다 세포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이루어지면 서로 방해가 됩니다. 생체 시계는 대사를 활동기, 수리를 휴식기에 배치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단백질 합성과 분해, 동화와 이화 경로, 세포 분열과 분화 등 수많은 과정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 조직 덕분에 같은 세포 기계가 여러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럽 분자 생물학 연구소에서는 N 조직별 시계 유전자 발현을 연구합니다. 간, 근육, 뇌 등 각 장기에서 수천 개 유전자가 하루 주기로 진동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주기적으로 발현되는지는 다릅니다. 각 조직은 자신의 기능에 맞춘 특화된 생체 시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셈입니다. 간은 포도당 대사와 해독 관련 유전자를, 근육은 수축 단백질과 에너지 이용 관련 유전자를, 뇌는 신경 전달 물질 합성과 시냅스 가소성 관련 유전자를 조절합니다. 이런 조직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상하부에 위치한 중앙시계가 전체 생체 리듬을 조율합니다. 식욕차상핵이라 불리는 이곳은 시각에 관여하지 않는 특수망막 신경절 세포로부터 빛 신호를 받아들여 매일 중앙시계를 재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신경과 호르몬 신호로 주변 조직 시계들을 동기화합니다. 이 구조는 계층적 네트워크와 같아 하나의 마스터 진동기가 기준 위상을 정하고 여러 말단 진동기들이 지역 시간을 유지하며 신호로 전체를 일관성 있게 묻습니다. 이 결합이 깨지면 시차, 교대 근무, 실험적 조작 등 조직별 기계들이 서로 어긋납니다. 간시계는 자정을 가리키는데 근육시계는 이른 저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내부 불일치는 피로, 소화장애, 인지기능 저하, 기분 변화 등 익숙한 증상을 만듭니다. 주변 시계들이 중앙시계와 다시 맞춰지려면 며칠이 걸리며 조직마다 재동기화 속도도 다릅니다. 어떤 조직은 완전히 동기화되기까지 일주일 이상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불규칙한 수면과 과도한 인공 조명 노출로 이런 내부 불일치가 만성화됩니다.
화면과 실내 조명의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늦추고 생체 시계를 뒤로 밀어내는 반면 일과 사회 활동은 일찍 일어나게 강요합니다. 내부 시간과 외부 요구의 충돌은 사회적 시차 증후군이라 불립니다. 역학 연구들은 산업화 국가 인구의 상당 부분이 이런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가 수년에 걸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체 리듬을 맞추기 위한 개입 방법들은 희망적 결과를 보여줍니다. 특정 파장과 강도의 빛 노출을 시간 맞춰 조절하면 생체 시계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는 것도 빛 노출과 관계없이 리듬을 강화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적절한 온도로 유지하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이런 행동 변화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본 진동 메커니즘이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어도 환경 요인이 내부 시간을 강력히 조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수면의학센터에서는 생체 시계 장애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어떤 환자는 앞당겨진 수면 위상 증후군으로 저녁 7시에 잠들고 새벽 3시에 깹니다. 또 어떤 환자는 지연된 수면 위상 증후군으로 새벽 2시 이전에 잠들지 못하고 오전 10시 전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일부 환자는 시계 유전자 돌연 변이가 발견되어 비정상적인 생체 시계 주기를 설명합니다. 치료는 시간 맞춘 빛 노출과 멜라토닌 투여로 리듬을 정상에 가깝게 조정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 사례들은 생체 시계 진동이 인간에게 보편적이지만 구체적인 특성은 유전적 발달적 요인에 따라 개인마다 다름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자연스러운 아침형 인간이고 어떤 이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내부 시간이 사회적 요구와 심각히 충돌하지 않는 한 이는 질병이 아닙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학교와 직장의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조정해 개인 차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스케줄을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한 건강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종간 비교 연구들은 수면 구조가 매우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특징은 공통적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포유류는 활동과 휴식 주기를 명확히 갖고 휴식 시 전기 생리학적 신호가 특징적입니다. 새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파충류는 행동적으로 조용하지만 신경학적 변화는 다릅니다. 어류도 특정 생체 주기에 활동과 반응성을 줄입니다. 곤충과 두종류 같은 무척추 동물도 휴식 상태를 갖고 휴식 부족 시 후속 휴식 시간이 길어지고 강도가 높아지는 항상성 조절이 관찰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계통에서 수면과 유사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은 수억 년 전에 포유류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수면과 같은 현상이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기능과 메커니즘은 크게 달라졌지만 활동과 유지 사이의 시간 분할이라는 근본 원리는 보존되어 왔습니다. 진화가 다양한 신경계 구조를 가진 먼 친척들 사이에서도 이 원리를 유지한 것은 활동과 회복의 교대가 생물학적 정보 처리 시스템에 물리학과 화학이 부과하는 제약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임을 의미합니다. 돌고래와 같은 고래류는 특히 흥미로운 수면 적응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숨을 쉬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면 중에도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 해결책은 반구 단일 수면으로 한쪽 뇌의 반구가 느린 파동 수면에 들어가는 동안 다른 쪽은 깨어 있습니다. 수면 중인 반구는 포유류 깊은 수면의 전기적 특징을 모두 보이고 깨어 있는 반구는
호흡과 환경 인식을 유지합니다. 몇 시간 후 두 반구가 역할을 바꿔 양쪽 모두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합니다. 장거리 이동하는 새들도 비슷한 제약을 겪습니다. 가벼운 뇌파 기록기를 부착한 연구에서 일부 종은 비행 중 짧은 단기 수면을 취하는데 종종 한쪽 반구만 잠을 자면서 나머지 반구는 비행 조종을 계속합니다. 이동 기간 동안 총 수면 시간이 크게 줄어들지만 새들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여정을 무사히 마칩니다. 최소 수면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은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동이 끝난 뒤에는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강도가 높아지는 보상 수면을 취합니다. 이런 극한 적응 사례들은 수면 조절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진화는 생태학적 압력이 다른 전략을 요구할 때 수면의 지속 시간, 시기, 강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신경계를 가진 생물에게 수면과 유사한 상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반구 단일 수면도 결국은 번갈아 가며 뇌 반구 각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최소한의 수면도 취약성, 먹이 활동, 시간 손실, 휴식 시에도 천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 등 비용이 있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필수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볼리비아 라파스 해발 3,600m의 고산 생리학 연구소에서 연구진은 낮은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정상적인 수면 구조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관찰합니다. 산소 부족은 자주 깨어나게 하고 깊은 서파 수면 시간을 줄입니다. 하지만 고산 지역 토착민들은 해수면에서 막 올라온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더 좋다는 점에서 저산소 환경에 적응한 발달적 혹은 유전적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면 중 호흡 패턴을 측정하면 고산에서는 과호흡과 숨 참기가 반복되는 주기성 호흡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되어 개선됩니다. 이처럼 고산 환경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온도, 소음, 빛, 고도 등 다양한 환경 요인들이 수면의 질과 구조를 조절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일주기와 항상성 시스템은 광범위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기능을 유지합니다. 이 시스템은 변동 속에서도 기본적인 주기를 유지하는 견고함과 장기간 변화하는 조건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하는 가소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은 생물학뿐 아니라 공학 분야에서도 효과적인 조절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전 세계 병원의 중환자실에서는 수면 장애가 심각한 임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환자들은 심하게 단편화된 수면을 경험하며 깊은 서파 수면은 크게 줄거나 거의 사라집니다. 끊임없는 조명, 의료 장비 소음, 잦은 검사와 처치, 통증, 약물 등이 원인입니다. 이러한 수면 장애는 면역 기능, 조직 회복, 대사 조절 등 수면에 의존하는 회복 과정을 방해해 치료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점차 많은 중환자실에서 수면 촉진 프로토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밤 동안 조명을 줄이고 장비 소음을 줄이며 필요한 처치를 묶어서 시행해 환자가 더 오랜 시간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약물도 수면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조절합니다. 연구 결과 이러한 조치들은 선망 발생률을 낮추고 중환자실과 병원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중장기 부전 환자조차 기본적인 휴식과 활동 주기를 유지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스위스 바젤의 분자 신경과학 연구소에서는
수면이 기억 고착에 미치는 역할을 연구합니다. 실험 동물에게 특정 과제를 훈련시키고 그 후 수면 중 신경 활동을 기록합니다. 과제 수행 시 나타난 신경 발화 패턴이 특히 서파 수면과 서파 수면에서 렘 수면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재현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과 관련된 시냅스 연결은 강화되고 불필요한 연결은 약화됩니다. 컴퓨터 모델은 이 선택적 강화와 약화가 신호 처리의 일종으로 중요한 정보는 유지되고 불필요한 잡음은 걸러지는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깨어 있을 때는 새로운 경험이 계속 들어와야 하므로 이전 경험을 고착할 여유가 없지만 수면 중에는 조용한 시간이 되어 정보 처리와 기억 고착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깨어 있음과 수면의 주기적 반복은 오래된 기억과 새로운 기억이 충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수면, 특히 학습 후 첫날 밤의 수면이 깨어 있을 때보다 기억 유지에 훨씬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선언적 기억, 절차적 기술, 감정 기억, 창의적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기억 유형이 각기 다른 수면 단계에서 이득을 봅니다. 예를 들어, 선언적 기억은 서파 수면에서, 절차적 기술은 렘 수면에서 주로 강화됩니다. 이는 진화가 서로 다른 수면 단계에서 각각 특화된 기억 고착 과정을 발전시켰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견은 개인의 인지 능력을 넘어 문화의 진화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 지식을 쌓고 전수하는 데 신뢰할 만한 정보의 저장과 전달이 필수적인데 수면은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회는 복잡한 기술과 지식을 더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지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정보 처리, 의사결정, 오류 탐지 능력을 저하시켜 혁신 저해와 치명적 실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를린의 신경철학 연구그룹은 수면 중 의식에 대해 논의합니다. 꿈없는 깊은 수면은 주관적 경험이 거의 없지만 뇌는 여전히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형성하며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반면 렘 수면은 감각 입력과 단기 기억 형성 기능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생생한 경험을 생성합니다. 이는 신경 활동, 정보 처리, 주관적 인식의 관계에 대한 기존 가정을 도전합니다. 몇몇 이론은 의식이 뇌 여러 영역 간 정보 통합을 필요로 하며 서파 수면에서는 이 통합이 방해받지만 지역적 신경 처리 활동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렘 수면은 부분적으로 통합을 회복해 의식 경험을 만들지만 기억 형성 회로는 억제되어 꿈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이론들은 아직 가설 단계지만 다양한 수면 상태에서의 신경역학에 대한 검증 가능한 예측을 제공합니다. 결국 경험되는 현상은 분명합니다. 의식은 24시간 주기 동안 서로 다른 모드 사이를 오갑니다. 깨어 있을 때는 외부 현실과 접촉하며 행동을 통제하고 렘 수면 때는 외부와 단절된 강렬한 내부 경험을 하며 깊은 수면 때는 거의 경험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상태는 인간뿐 아니라 다른 포유류에서도 보편적이며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보완합니다. 이 순환은 어느 한 상태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생존의 이점을 줍니다.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의 물리학 연구소에서는 정보 처리의 열역학을 연구합니다. 정보 삭제가 반드시 열을 발생시키는 불가피한 물리 법칙임을 수학적으로 보여줍니다.
지속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시스템은 무한히 커지거나 새로운 정보를 위해 오래된 정보를 지워야 합니다. 정보 삭제는 에너지 소모와 열 발생을 일으키고 이 열은 손상을 막기 위해 제거되어야 합니다. 생물학적 시스템도 같은 제약을 받습니다. 깨어 있을 때 신경계는 계속 정보를 처리하며 대사 부산물과 열을 쌓습니다. 수면은 컴퓨터 시스템의 정리 작업과 비슷하게 쌓인 잔여물을 치우고 열 평형을 회복하는 유지 관리 단계일 수 있습니다. 활동과 유지 관리가 교대로 일어나는 이 패턴은 생물체든 인공 시스템이든 지속적인 정보 처리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열역학적 관점은 여러 규모의 현상을 하나로 묶어 설명합니다. 컴퓨터 프로세서는 냉각과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고 도시는 밤에 활동을 줄여 쓰레기를 처리하며 자원을 회복합니다. 생태계는 성장과 휴면의 계절 주기를 가지며 지구는 반구별로 열을 흡수하고 방출합니다. 모든 규모에서 지속 가능한 기능은 활동과 회복의 주기적 교대를 요구합니다. 엔트로피와 에너지 소모의 수학 법칙이 이 패턴을 물리 법칙의 결과로 만듭니다. 우주 자체도 가장 거대한 규모의 진동을 보여줍니다. 은하는 수억 년에 걸쳐 회전하고 별들은 은하 중심을 돌며 행성은 별 주위를, 위성은 행성을 돌고 있습니다. 각각의 궤도는 안정적인 진동을 의미하며 위치와 속도가 변하면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교환됩니다. 이 주기 운동은 생물학적 리듬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지만 같은 원리, 에너지 보존과 힘의 균형, 초기 상태로의 복귀에 따라 움직입니다.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에서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시공간의 파동을 탐지합니다. 이 신호는 궤도 주파수가 점점 높아지다 합병시 최대에 이르고 이후 진동이 점차 잦아들며 안정 상태에 도달하는 특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파동 형태는 질량, 회전, 거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력파 관측은 자연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진동을 보여줍니다. 시공간 자체가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질러 전파되는 진동이며 이러한 이색적인 신호조차도 이 연구 전반에 걸쳐 관찰된 진동 시스템의 기본 수학 원리를 따릅니다. 천체들은 궤도를 돌고 합쳐지고 안정 상태로 진동을 잦아들입니다. 에너지가 파동으로 방출되며 시스템은 새로운 안정 상태에 도달합니다. 휴식은 다른 형태의 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구에서는 다시 한밤중에 다가옵니다. 전 세계의 기기들은 꾸준히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빙하는 별빛 아래 서서히 냉각되고 숲은 쌓인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며 바다 표면 온도는 차가워진 공기와 평형을 이룹니다. 위성들은 궤도를 돌며 위치를 미세 조정하고 도시들은 불을 줄이고 활동을 낮춥니다. 전 대륙의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며 이불을 끌어당깁니다. 이 어두움 속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 형성된 패턴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구는 그림자 속으로 회전하고 생명은 휴식을 향한 조화로운 전환을 시작합니다.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고 점진적이며 각 시스템은 자신만의 속도로 적응합니다. 어떤 것은 몇 분 만에, 어떤 것은 몇 시간에 걸쳐 변하지만 모두 물리 법칙이 예측하는 경로를 따릅니다. 지수 함수적 감소, 감소의 진동, 평형에 가까워지는 점근적 접근이 그것입니다.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돌아와 한층 부드럽고 낮아진 속삭임처럼 어두운 풍경과 잠든 생명체 위로 흐릅니다. 우리가 관찰한
모든 패턴, 빙하의 호흡에서부터 뉴런의 맥박, 행성의 회전에서 대사 폐기물 정리까지. 구조는 변함없습니다. 시스템은 진동을 통해 자신을 유지합니다. 에너지는 흐르고 사용되고 소멸합니다.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탄생하고 활동과 회복의 순환을 통해 균형이 지속됩니다. 정적인 것은 없고 무작위한 변화도 없습니다. 리듬을 통해 균형이 유지됩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모습이 화면에 비칩니다. 태양이 비치는 반쪽과 어둠에 잠긴 반쪽이 명확히 나뉘고 경계선이 서서히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열대지방에는 번개가 조용히 빛나며 극지방에는 오로라가 춤춥니다. 살아있는 세계의 모든 복잡성이 하나의 느리게 회전하는 구체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얇은 대기층에 쌓여 우주적 고독 속에 떠 있습니다. 수면은 이 리듬이 완성되는 고요한 가격입니다. 숨과 숨 사이의 멈춤, 심장 박동 사이의 쉼, 여름과 겨울 사이의 휴식, 그리고 작업 사이의 유지 관리 시간. 이것들은 빈 공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능의 필수 요소입니다. 없으면 시스템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고, 있으면 복잡성은 무한히 이어집니다. 조용히 화면은 한 집의 작은 창문에 다가갑니다. 한 사람이 어둠 속에 누워 눈을 감고 느리게 숨을 쉽니다. 기계가 측정한다면 느린 뇌파가 대뇌피질을 가로질러 흐르고 뇌척 수액이 주변 공간을 따라 펄스치며 천은 일중 최저에 이르고 근육은 완전히 이완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의식 중에 자신뿐 아니라 모든 잠든 사람, 모든 휴식 중인 동물, 지구상의 모든 멈춘 시스템과 연결된 리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따라온 대칭성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정체가 아니라 순환이며 변화의 부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조직된 변화입니다. 이것이 수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큰 교훈입니다. 빙하와 뉴런, 은에 기록된 이야기. 계속하기 위해서는 진동해야 하고 돌아가야 갱신되며 휴식 그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운동임을. 화면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사운드 트랙도 잦아들어 거의 들리지 않는 미세한 울림만 남습니다. 지구 자체가 내는 진동, 판구조 운동과 해양 파도, 대기 순환에 축적된 공명. 어떤 개인도 혼자서는 들을 수 없지만 매 순간을 형성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밤도 언제나처럼 세상은 새벽을 향해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어둠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오늘 움직인 모든 것이 수리되기 시작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 패턴들은 당신이 깰 때까지 여기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 잠시 머물다 완전한 어둠과 함께 사라집니다. 침묵만이 남고 잠든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천천히 숨 쉬는 리듬만이 흐릅니다. 잘 자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좋은 밤 되십시오.